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18억에서 19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뒤편에 있는 아파트들은 17에서 18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실에서 폭락한 아파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잠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금액을 보면 더 엄청난데 이런 애들 보이시죠? 29억 정도까지 간 애들이 10억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억이 떨어졌지만 아직 비싸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긴 합니다. 정말 부동산 너무 비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실 송파에서 아파트 폭락 아파트 알아보겠고요. 2023년 2월 실거래가 기준이고 중개거래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락폭이 제일 큰 아파트는 송파, 풍납, 동화, 한가람 아파트입니다. 한가람 아파트는 강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한강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총 세대수는 782세대, 94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30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은 천호역까지 가면 5호선하고 8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 강동구청역도 약간 거리가 비슷한 것 같아서 완전하게 역세권은 아니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천호역에는 이마트가 있어서 장보기도 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풍납초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학군이 좋은 학교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파여자중학교 그리고 풍납중학교 이렇게 두 군데로 가게 되는데요. 풍납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위 20% 안에 드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실고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 상위 11%이기 때문에 잠실고는 학군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2평에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8억 9천까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층, 2층 이렇게 있어서 저층이니까 이런 가격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호가를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4번 만에 이렇게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서 6억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39%나 거의 40%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인 8억 9천은 2019년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8억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6년 정도 전 가격까지 돌아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 이렇게 거의 수평하게 가다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최저가는 8억 9천만 원인데 8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8억 9천 같은 경우 1층과 2층 매물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8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시세가 8억 9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신규는 4억 5백만 원부터 갱신은 4억 4천만 원 이렇게 있고요. 최저가 같은 경우 4억 2천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올랐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의 4억 5천이나 4억대의 매물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높게 일시적으로 거래됐던 부분이 임대차 법이 생기면서 조금 튀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8억 9천 정도면 이 송파구 풍납동 근처의 아파트들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신 동화 한가람이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밑에 있는 현대 리버빌 1차 같은 경우는 11억 3천 한강극동은 11억 9,500 여기 요만큼 거리가 있지만 이쪽 매물은 11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풍납 한가람 같은 경우는 9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 건너편 같은 경우는 아직 최고가 이후에 거래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닥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은 가락동입니다. 그래서 가락동에 있는 가락금호와 가락우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아파트들은 헬리오시티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곳이고 여기 수산시장이 있어서 비 오면은 조금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려면 아마도 가락시장역이 가깝기 때문에 가락시장역의 3호선과 8호선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바로 옆은 아니지만 여기 신가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S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는 가락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15% 안에 드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보인중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위 7%고 특목고 진학률이 26%니까 거의 30%에 달하고 자사고를 대부분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락금호 아파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3평에서 최고가 16억 1,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여기도 6억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억 6,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0억 중반대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래된 10억 중반 가격이라고 하면 2019년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 10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12억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1억 5천 정도의 갭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4억 9천만 원인데 5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거의 다 반영이 돼서 5억부터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는 최근에 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가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면 바닥에 형성이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평에서도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25평은 14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9억에 거래가 돼서 5억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3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억대의 매물이 이미 3건이 거래가 됐고 10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9억에 거래가 된 거는 2019년 가격인 4년 전 가격이고요. 25평의 호가는 9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랑은 아직 1억 정도 갭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전세는 4억과 3억 7천 이렇게 최저가가 나와 있는데 4억 3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의 금액이 전세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격은 2019년도 가격이고요. 한 4억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2014년도까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세가 자체는 바닥이 가까워 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송파 가락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19평에서 37%나 하락을 했습니다. 19평의 최고가는 11억 3,250만 원인데요. 19평이 10억이 넘었다는 사실조차 굉장히 놀라운데 최근에는 7억 5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돼서 7억대 매물이 3건이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는 4억 이상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3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라고 한다면 2018년도 가격으로 내려와서 5년 전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락우석 1차 같은 경우는 86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여서 재건축 이슈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성 1차의 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8억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는 7억이었는데 이 두 개 사이가 한 1억 정도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는 3억, 2억 9천 이렇게 있는데 전세 호가는 2억 9천부터 이렇게 있어서 전세는 시세가 반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3억에서 2억 9천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2014년 정도 가격까지 되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주변의 아파트를 84제곱미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가락금호 같은 경우 1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여기 대단지인 헬리오시티는 15억 3천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최근에는 17억, 18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가격에 매물은 찾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파인탑 같은 경우 14억 4천만 원, 현대 234차 같은 경우 14억 5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돼서 최근에 거래된 매물 같은 경우 14억에서 16억 이렇게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여기 두 개만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쪽이 가격이 좀 저렴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가 거의 없고 이렇게 최고가 형성한 다음에 거래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아직 바닥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아파트들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실이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잠실에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잠실 주공, 레이크 팰리스, 리센츠, 잠실 엘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한강도 있고 그리고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잠신중학교는 학력이 93%로 상위 7%에 드는 걸 볼 수 있고 잠실중학교는 94%로 6% 안에 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신천중학교가 있는데 S등급을 받았죠. 이 학교에서 특목고 진학률이 30%에 가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20%, 외고 4%, 과학고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골고루 가는 학군이 있어서 학군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대치동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학원가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락이 심했던 아파트는 잠실 레이크 팰리스입니다. 레이크 팰리스 35평은 최고가가 25억 가까이 갔죠. 24억 8천만 원인데 최근에는 16억대 이렇게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최저가로는 17억 5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 가격은 7억 4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 29.44% 하락을 했습니다. 17억 5천만 원 정도는 18년 후반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5년 전 가격까지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가는 17억 5천만 원인데 18억 5천만 원 정도의 호가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둘의 갭은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파트보다 이렇게 비싼데 1억 원 차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차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9억 5천, 8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8억 5천부터 매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가가 8억 5천에 형성이 됐다고 하면 2016년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7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도 이 정도면 바닥이다 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실에서 알아볼 아파트는 잠실 엘스 아파트입니다.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34평의 최고가가 27억이었는데 최근에 19억대에 이런 거래도 있었고요. 최저가로는 1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억 정도 하락을 했지만 거의 10억 가까이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30.74%가 하락을 했습니다. 엘스 같은 경우는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200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8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2019년 초 가격이고 4년 전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실 엘스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18억 7천만 원이 최저가였는데 19억 8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랑 호가랑 차이는 1억 정도 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 최저가가 8억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 호가도 8억 정도에 형성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8억이라고 한다면 2015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엘스의 전세가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에서 알아볼 아파트는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거의 4,000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고요. 7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45년 차가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평에서 최고가는 거의 29억인 28억 7천만 원이고요. 최근에 19억 8천 350만 원에 거래가 돼서 10억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33%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억 8천만 원은 거의 20억이기 때문에 20년 초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이슈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는 5억보다도 더 미친 3억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실의 아파트들 요즘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엘스는 18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리센츠는 18억 9천만 원, 잠실 주공은 19억 850만 원, 레이크 팰리스는 17억 5천만 원, 트리지움도 17억 7천만 원. 그래서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18억에서 19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뒤편에 있는 아파트들은 17에서 18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단지는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매매가 활발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파크리오 같은 경우도 17억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이니까 59제곱미터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엘스 같은 경우 14억 9천만 원, 트리지움은 15억, 레이크 팰리스는 14억, 그리고 파크리오 같은 경우 14억 2천만 원에 대부분 14억에서 15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리센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서 아직은 최근 거래가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정리해보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17에서 18억 정도 호가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4억에서 15억 정도의 매물가가 형성돼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실에서 폭락한 아파트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풍납동에 있는 동아 한가람 같은 경우는 최저가랑 매물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락금호, 우성 1차, 잠실 엘스, 잠실 레이크파크 이런 경우들도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매매가랑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최저가랑 호가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세가율도 굉장히 낮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특징은 전세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걸 이번 조사로 알게 되었고요. 전세가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매매가만 내려오면 전세가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잠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아파트 시세 정보 알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